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값 참조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잘 구분하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스랭귀지 문법의 각종 연산자를 클릭하시면 구두점 및 괄호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같이 공부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호들 중에서 대괄호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값 참조, 배열의 크기 지정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봉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대괄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매 신호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봉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스 트레이더는 내가 만든 차트의 신호를 갖고 매매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현재 봉만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주로 생각하고 주로 구상하는 신호는 우선 기준 채널선을 그려놓고 돌파하는 모습을 추적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제 시스템 중 하나가 이런 모습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터틀 트레이딩에서 나온 트레이딩이 기반인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위에 채널은 돌파 시에 매수 신호를 주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래의 채널은 추적 손절매 채널입니다. 돌파가 일어나면 별도의 조건이 충족 여부에 따라 매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하게 되면 하단의 채널은 상승폭만큼 상승하게 되어 손절매 라인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겠죠. 상승하다 분명 하락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단의 채널은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멈춰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 손절매 라인이라고 정했으니까 여기서는 멈춰있는 거라고 정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손절매 라인과 만나게 되면 그때 돼서야 매도 신호가 나와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선을 갖고 크로스업, 크로스 다운을 하는 모습을 추적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기준선이 굴곡처럼 움직임을 갖는 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렬로 그어서 움직임이 다소 적은 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등장해서 이 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장대 양봉의 고가와 저가에 선을 긋고 중간에도 선을 그은 다음에 이 라인에서 매매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중간 라인 밑으로 빠지면 매수를 하게 하고 고가 라인을 터치하면 매도를 하게 하고 저가 라인을 터치하면 손절하게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동평균선과 같이 계속 움직이는 두 가지 선을 추적하다가 크로스업에 모습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크로스 다운에 모습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일 경우에 첫 번째 크로스업에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크로스업에 두 번째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여러 번 나눠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가 참조를 같이 공부하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하실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모든 얘기가 전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과거 데이터를 잘 다뤄야겠죠. 다시 처음으로 이전값 참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스 트레이더는 봉이 완성될 때마다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열어서 볼 때 주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해당 주기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림에 그려져 있는 차트가 1분 봉이면 1분마다 만약에 5분 봉이면 5분마다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처럼 봉마다 주소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번지수처럼 말이죠. 현재 봉은 0입니다. 그리고 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제 왼쪽으로 하나씩 이동하게 되면 봉의 위치를 가리키는 숫자가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가값을 사용해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봉에서 두 개 전 봉의 종가값을 사용하려면 C 대괄호 2라고 적어서 불러와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밑에 예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대괄호 0은 생략이 가능하므로 C와 C 대괄호 0은 같은 값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두 봉 전값 그리고 볼린저 밴드라는 함수를 써주고 있고요. 매개 변수 20과 2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대괄호 숫자 2가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준의 볼린저 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봉 전값
값, 그림의 이 위치에 해당되는 볼린저 밴드를 불러오는 겁니다. 다음에 value 1의 3봉전 값, 그리고 옆에 변수를 보시면 value 1이라는 내장 변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대괄호 안에 3을 써줬습니다. 이것은 변수도 똑같이 3봉전, 그림의 이 위치에 value 1이라는 변수의 값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주가 상승 반전, 종가 값을 뜻하는 C가 사용되고 있고요. 우변에는 종가 값을 뜻하는 C 옆에 대괄호 1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현재 종가가 직전 봉의 종가보다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다음에 좌변에는 종가 값을 뜻하는 C가 적혀 있고요. 다시 대괄호 1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또 종가 값을 뜻하는 C가 적혀 있고요. 대괄호 안에 2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뭔지 바로 아시겠죠? 그림의 1봉전 봉의 종가가 2봉전 종가보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현재 봉의 종가가 직전 봉의 종가보다 크다는 거고요. AND 그리고 직전 봉의 종가는 그 전 봉의 종가보다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주가 하락 반전입니다. 종가가 직전 봉의 종가보다 작고 직전 봉의 종가는 그 전 봉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if 대문이 적혀 있습니다. if 만약에, 그리고 조건이 적혀 있고요. then 그러면 by 사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종가를 뜻하는 C가 적혀 있고요. 대괄호 1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직전 봉의 종가입니다. 직전 봉의 종가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뜻하는 MA가 적혀 있고요. 매개 변수로는 C 그리고 O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옆에 대괄호 1이 적혀 있으니 직전 봉 기준의 5일 이동평균선을 뜻합니다. 즉 직전 봉 종가는 직전 봉 기준의 5일 이동평균선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ND 현재 봉 종가를 뜻하는 C가 적혀 있고요. MA 이동평균선 종가 20, 즉 2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종가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바이 매수입니다.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전봉에는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보다 작았고 현재 봉에서는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보다 크면 매수라고 적혀 있는데 오타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쳐줘야 되는데요. 해설은 5일을 20일로 고쳐주던가 아니면 예제 중에서 20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5일로 고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혹 도움말을 보다가 오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중요 표시로 주의라고 적혀 있는 설명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분봉을 사용해서 시스템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같이 공부해온 제어문을 사용해서 해당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함수 중에 임의 숫자만큼의 전일 종가를 바로 갖고 와서 사용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day close라는 함수입니다. 이 day close 말고도 day open, day high, day low, day volume 등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예시 그림이 1분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봉은 0이니 이전 값을 사용하려면 day close 뒤에 대괄호 1을 적어둡니다. 그러면 1분 전에서 해당 함수가 사용되는데 그럼 같은 날에 봉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이 7월 8일이니 현재 봉이 7월 8일 11시 20분 봉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봉은 당연히 7월 8일 11시 19분 봉, 그리고 그 전 봉은 7월 8일 11시 18분 봉, 이런 식으로 되겠죠. 현재 봉에서 데이 클로즈를 사용을 하건 대괄호를 사용해서 한 봉 전에 데이 클로즈를 사용을 하건 똑같은 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전 값을 구하려면 대괄호가 아닌 소괄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종목 또는 타 주기를 사용을 할 때 사용되는 close d라는 함수가 있는데 데이 클로즈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함수지만 데이 클로즈는 주 종목에서 사용되는 함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close d라는 함수도 동일하게 소괄호를 사용해서 이전 값을 구해야 하며 특이점으로는 현재를 가리키는 0은 생략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데이 클로즈라고 사용을 하면 0이 생략이 돼서 오늘 기준의 종가를 뜻하지만 close d는 뒤에 이전 봉 값을 참조할 때처럼 소괄호 안에 0을 적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